여러분은 자식이 돈 벌겠다고 집을 떠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와서는 말도 안 될 정도의 큰 돈을 내밀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겠어요? 저라면 이 돈이 합법적으로 번 돈이 맞는지부터 의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진 집안을 세우기 위해 한국으로 몸을 던진 벨라루스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기획사라는 듣기 좋은 말에 넘어가 카지노에서 웃음을 팔며 돈을 벌게 된 그녀. 그런 그녀가 집에 돌아와 아빠에게 자랑스럽게 1억을 내밀었을 때 아빠는 돈을 던지며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녀의 지난 세월엔 무슨 일들이 있던 걸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 그로드노에서 태어난 저는 세 자매 중 막내입니다. 아나스타샤라는 이름처럼 저희 집은 항상 부활과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아침이면 어머니의 달콤한 불린치킨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고 저녁이면 아버지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창문을 넘어 이웃집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의 진짜 중심은 첫째 언니 엘레나였어요. 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상이었습니다. 이웃 아저씨들이 농담 삼아 그로드노의 보석이라 불렀을 만큼 아름다웠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와 독일어를 마스터해 지역 최고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엘레나 언니의 방에는 항상 친구들이 모여 공부했고 주말이면 가족을 위한 요리를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스크의 유명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언니는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오직 가족을 위해서요. 아나스타샤, 언젠가 넌 이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볼 거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언니의 이런 말은 제게 항상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잔인하게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기습했어요. 그날도 언니가 웃으며 집에 들어온 주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엘레나 언니는 저녁을 위해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날 이후 다시는 평범한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내로 향하던 엄마와 언니를 태운 택시가 과속으로 달리던 트럭의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렸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서 진짜 사람의 얼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 집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장례식장은 차갑고 음울했습니다. 엘레나 언니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어요. 믿기지 않았고 현실이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째 언니 카트리나는 연거푸 울다 쓰러졌고 아버지는 마치 돌상이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저희 집이 갑자기 차갑고 낯선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계속했지만 예전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밤마다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트리나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짙은 그림자가 언니의 눈 밑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저는 16살이었고 아직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상하게도 저만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지탱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도 돌아오는 것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막내 공주님,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내. 라며 등을 두드려주시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그립고 아팠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엘레나 언니는 희망이었고 어머니는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사고 후 2년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카트리나 언니가 보이지 않아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지만 언니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화번호도 바꿨고 소셜미디어도 삭제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더욱 무너졌고 저는 18살이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버지, 제가 일을 구했어요.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요. 그렇게 저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2개의 알바를 뛰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계속 일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기계에 팔이 끼는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고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공장 경비원으로 일했고 수입은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20살이 된 저는 이미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젊은 생기도 없었고 손은 거칠어졌어요. 문방구에서 카페, 옷가게까지 3군데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밤에는 너무 지쳐 침대에 쓰러지듯 잠들었고 아침이면 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이것이 평생 이어질 것 같은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던 친구 마리나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아나스타샤, 한국에 가면 몇 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대. 내 사촌이 지난달에 갔는데 벌써 이렇게 돈을 보냈어. 마리나가 보여준 송금 내역서에는 제가 3개월 동안 번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마리나는 계속해서 한국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사에서 모든 걸 알려준대. 비자랑 숙소도 다 제공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춤추고 노래하면서 돈 버는 거야. 케이팝이 얼마나 뜨는지 알잖아. 저는 케이팝에 대해 잘 몰랐지만 마리나의 말은 제게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몇 년만 견디면 아버지와 함께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작은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엘레나 언니처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기획사 사람들이 다음 주에 오디션 본대. 너도 같이 가자. 예쁘니까 무조건 붙을 거야. 망설임 없이 저는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기획사 담당자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빛냈고 그 자리에서 합격을 알렸어요. 계약서에는 3년 동안 월급의 절반은 기획사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는 금액이 지금보다 3배는 많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한국식 공연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오랜만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인지 어떻게 알지? 낯선 나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버지에게 기획사가 제공한 자료를 보여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몇 년만 참고 돈을 벌어올게요. 그러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아버지는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아버지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거의 5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언니들처럼 너마저 잃고 싶지 않구나. 출국 전날 아버지는 소중히 간직하던 어머니의 은목걸이를 제게 주셨어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 내 어머니가 지켜줄 테니. 다음 날 저는 마리나와 함께 민스크 공항을 통해 러시아 그리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저는 강한 척했어요. 기획사 사람들은 저희를 서울이 아닌 인천의 한 훈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훈련장에는 저희처럼 동유럽에서 온 10여 명의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매우 짧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무 선생님이라는 여성은 선정적인 동작들을 가르쳤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게 케이팝일 리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춤이에요? 저희가 배울 노래는 없나요? 제 질문에 기획사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곧 한국 무대에 설 거예요. 걱정 말고 연습에 집중하세요. 불안했지만 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였고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도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훈련 후 저희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완전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도박기계의 소리, 술에 취한 사람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카지노였어요. 케이팝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쇼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인과 러시아인 관광객들 앞에서 춤을 추고 그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때로는 손님들의 불쾌한 손길도 참아야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숙소에서 이불 속에 파묻혀 울었어요. 마리나가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견뎌, 아나스타샤. 계약은 3년이야. 그동안 돈 모아서 나중에 새 출발하자. 그렇게 저희 제주도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밤에는 카지노에서 공연하고 낮에는 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달 임금이 들어왔고 그중 절반은 저축했어요. 아버지에게는 한국에서 공연하며 잘 지내고 있다. 고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면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할지 뻔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무감각해졌어요. 돈이 모이는 것을 보며 위안을 삼았고 어느새 웃음과 눈빛을 파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거울을 볼 때면 제 눈에는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인지 엘레나 언니가 원하던 제 모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카지노 리모델링 공사로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졌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대로 볼 기회가 생겼어요. 6개월간 오직 카지노와 숙소만 오가던 저에게 이 휴가는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나와 함께 자전거를 빌려 제주의 해변과 오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맞이한 아침에는 그동안의 어둠을 잠시나마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나스타샤, 이제 좀 행복해 보여. 마리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행복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탈출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노란 유채꽃이 만들어내는 제주의 풍경은 벨라루스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휴가 이틀째 되던 날, 저희는 서귀포의 작은 해변 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어요. 저녁이 되자 마리나가 근처 펍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낮에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해변이 밤이 되자 로맨틱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펍 안은 온통 커플들 뿐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서로 손을 잡고 키스하고 행복하게 웃는 연인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20살인 저는 아직 한 번도 진정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약간의 호감이 있던 남자애가 있었지만 엘레나 언니와 어머니의 사고 이후 그런 감정은 모두 접어두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로맨스란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어때? 저기 구석에 있는 한국 남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 마리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 6개월간 카지노에서 남자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에 이제는 그런 관심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상적인 만남, 진정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2잔의 맥주를 마신 후 마리나는 피곤하다며 먼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조금 더 머물고 싶어 해변으로 나왔어요. 밤바다는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멀리 수평선 너머로 몇몇 배의 불빛이 보였어요. 모래사장 위에 앉아 혼자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어린 시절, 엘레나 언니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 집안의 무너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일까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혹은 무감각해졌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혼자 이런 데 앉아있으면 위험해요. 한국어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하게 생긴 한국인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헌팅? 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카지노에서는 항상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자들만 만났지만 이 사람은 달라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에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다시 말해달라는 뜻으로 폰을 내밀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시 말했고 번역기에는 밤에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관광객은 조심해야 해요. 라고 떴습니다. 그 말에 갑자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그저 친절한 경고였을 뿐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평소라면 별 생각 없었겠지만 술기운과 외로움 그리고 주변의 연인들을 보며 느낀 부러움이 뒤섞여 속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번역기에 영어로 타이핑했습니다. 왜 저를 헌팅하지 않아요? 저도 연애할 수 있어요. 제가 웃음을 파는 사람이라 더러워 보이나요? 번역된 문장을 보고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즉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번역기를 통해 대답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해서 걱정했을 뿐이에요. 그럼 헌팅할게요. 내일 점심 먹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번역기를 통해 번호를 저장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머뭇거리다 제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고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나스타샤 라고 대답하자 여러 번 발음해보며 웃었어요. 아나스타샤, 내일 봐요. 그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 자신의 실수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의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방에 돌아오자 마리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실제로 만난 것인지, 술기운에 상상한 것인지 헷갈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하자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번역기로 확인해보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11시에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만날까요? 해장국 먹으러 가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서둘러 준비하고 마리나에게는 혼자 좀 돌아다녀 볼게. 라고만 말한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에 민준이 서 있었어요. 낮에 보니 어젯밤보다 더 단정하고 호감형이었습니다. 해장국집으로 향하는 길, 서로 번역기를 통해 대화했어요. 그는 32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깜짝 놀랐어요. 또래 같았거든요. 그는 의류사업가로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자인 영감을 얻기 위해 제주에 왔다고 했어요.
저는 제 진짜 직업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 가이드라고요. 해장국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어색하지만 따뜻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번역기가 이상하게 번역해도 함께 웃었습니다. 카지노에서 만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눈빛에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그는 제주도를 함께 구경하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휴가 내내 함께 제주도를 여행했어요. 그는 렌트카로 저를 데리고 송악산, 카멜리아 힐, 우도까지 데려갔습니다. 제주의 숨은 명소들을 알려주며 때로는 사진도 찍어주었어요.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세 번째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벨라루스에서의 가족사와 언니, 어머니를 잃은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어요. 물론 한국에 온 진짜 이유와 카지노에서 일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다섯 번째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셨습니다. 약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그는 서귀포의 작은 리조트의 방을 잡자고 제안했어요. 예약 실수로 싱글룸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자 그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당신을 존중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날 밤 같은 공간에서 자면서도 그는 정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요를 챙겨주고 불편한 것 없는지 물어봤어요.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돌아와 마리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혹시 그 사람 뭔가 다른 목적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민준에게서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리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헛고생 말고 마음 주지 마. 어차피 계약 끝나면 돌아가야 해. 말도 안 통하는 사이에 뭘 기대해? 마리나의 말이 현실적이었지만 저는 다시 민준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를 만나 해변을 걸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묻고 싶은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번역기를 통해 물었어요. 우리는 무슨 사이인가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에게 반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떠날 거고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나쁜 기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솔직한 마음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바다를 향해 던지듯 저도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당신에게 반했어요. 우리 만나볼까요? 민주는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나이 차이도 있고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는 일, 왜 한국에 왔는지 벨라루스에서의 가족 상황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지만 그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디다니.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품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안전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휴가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위한 작은 선물을 사고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카지노로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민주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서울로 함께 가요. 내 브랜드 모델로 계약하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어요. 그 일을 그만두고 새 출발을 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는 진지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약이 있어요. 기획사에서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제가 일하는 카지노로 찾아왔어요. 기획사 담당자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들은 거액의 위약금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민주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어요. 아나스타샤와 함께 가겠습니다. 얼마든지 지불할게요. 그렇게 저는 계약에서 풀려났습니다. 마리나와 작별 인사를 하는 건 힘들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아. 행운을 빌어. 짐을 챙겨 민준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주도가 작아지는 걸 보며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자리에서 미소 짓는 민준을 보며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민주는 강남 근처에 있는 깔끔한 오피스텔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의 의류 브랜드 히치의 사무실은 건물 10층에 있었고 제 숙소는 같은 건물 8층이었어요. 처음 보는 서울의 야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주의 카지노도 화려했지만 서울의 빌딩 숲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당분간 여기 머물러요. 적응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길게요.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민준의 브랜드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캐주얼 의류 브랜드였고 온라인몰과 동대문에 작은 매장도 있었어요. 첫 주는 제가 브랜드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자이너, 마케터, 온라인 MD 등 1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고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옷을 입어보는 피팅 모델로 시작했습니다. 제 동유럽적인 외모가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는다며 민주는 점차 제 역할을 확대했어요. 한 달 후에는 브랜드 룩북 촬영에 참여했고 3개월 후에는 온라인 쇼핑몰 메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할 수 있었어요. 아마도 카지노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나스타샤, 당신이 모델이 된 후로 매출이 20% 늘었어요. 민준이 어느 날 흥분해서 말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카지노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보람찼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의 존중과 배려가 저를 편안하게 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북촌한옥마을, 남산타워, 한강공원.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민주는 저와 2년 독점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어요. 그동안 저는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고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만을 넘겼습니다. 한국어도 기초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늘었어요. 계약서에는 월급이 초기보다 2배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민준, 정말 이렇게 많이 줘도 돼요? 물었더니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에 브랜드가 성장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생활비는 민준이 전부 부담했기에 저는 월급을 거의 다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아버지에게도 조금씩 송금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하셨지만 정당하게 번 돈이라고 설명하자 마지못해 받아주셨습니다. 일과 연애를 병행하며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민주는 사업가답게 철저하고 계획적이었지만 저와 함께할 때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면을 보였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했어요. 민준의 아파트로 제 짐을 옮긴 날 그는 작은 꽃다발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벨라루스를 떠난 이후로 진정한 집이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브랜드는 더욱 성장했어요. 민주는 중국 진출을 시도했고 저는 중국 소비자들을 겨냥한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짧은 한국어로 간단한 소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축은 꾸준히 늘어났어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작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저축하라며 제 모든 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그렇게 2년이나 모은 통장을 확인했을 때 드디어 1억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나스타샤, 이제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게 어떨까요? 벨라루스에 함께 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싶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보는 사이였지만 공식적인 프로포즈는 처음이었어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께 민준을 소개하는 것은 문제없겠지만 그동안 제가 카지노에서 일했던 사실을 아버지는 모르셨어요. 그저 한국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다. 고만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때였어요. 민준의 프로포즈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그리고 모든 진실도 말씀드릴게요. 한 달 후 저희는 벨라루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2년 만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아버지를 뵙는 것도 설렜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로드노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변한 것 없는 고향 거리를 지나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은 변함없었습니다. 아나스타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민준을 소개하자 아버지는 약간 경계하는 듯했지만 정중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1억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제가 한국에서 번 돈이에요. 아버지 위해 모았어요. 새 집도 사시고 이제 일 그만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돈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그것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더러운 돈. 이걸 받을 수 없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리나가 몇 달 전에 돌아와서 다 말했다. 내가 카지노에서 일했던 것, 한국 남자에게 팔려간 것까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마리나가 돌아와 거짓말을 퍼뜨렸다니. 정신없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카지노에서 일한 건 맞지만 민준 덕분에 그곳을 나왔어요. 그는 저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민준이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브랜드 웹사이트에 있는 제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카지노 시절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당한 모델 경력을 증명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나스타샤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래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의 진지한 설명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어요. 특히 브랜드 광고에서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 딸이 정말 모델이었구나. 오해가 풀리자 아버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셨어요. 딸을 지켜줘서 고맙네. 내가 오해했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민준은 공식적으로 결혼 의사를 밝혔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보류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틀 후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1억 원을 건넸어요. 이번에는 더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돈으로 메인 상권에 있는 아파트를 사실 수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가 편히 쉬셨으면 해요. 민준도 곁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의 노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돈은 딸의 사랑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저희 둘을 끌어안았어요.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네. 그날 밤 아버지는 마침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 결혼 허락을 받은 날부터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민준은 벨라루스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제 고향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배려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문득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결혼식에 오실 수 있나요? 그제야 민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그는 18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혼자 생활하며 의류 사업을 시작했고 작은 브랜드에서 시작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도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비슷한 아픔을 가졌다고 느꼈죠. 민준의 말에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왜 그가 저를 특별히 아꼈는지, 왜 그렇게 보호하려 했는지. 그날 밤 저는 민준을 더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였어요. 결혼식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습니다. 그로드노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딸의 결혼 소식을 자랑하시고 직접 나무를 깎아 작은 선반도 만드셨어요. 민준은 한국에서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친구에게 부탁해 특별한 드레스를 제작했습니다. 벨라루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어요.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트리나에게 연락해볼까 생각 중이다. 둘째 언니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카트리나 언니는 5년 전 갑자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지인을 통해 언니가 민스크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어요.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망설였지만 이 기쁜 날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경로로 카트리나 언니를 찾아보셨어요. 결국 페이스북을 통해 언니를 찾았을 때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언니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먼저 나간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결혼식에 꼭 참석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성당은 친구들과 이웃들로 가득 찼어요. 민주는 한국에서 온 몇몇 직원들과 함께 긴장한 표정으로 제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아나스타샤, 카트리나 언니였어요. 5년 만에 보는 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성숙해진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언니가 먼저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동생아. 그때는 정말 숨이 막혀서 언니의 품에 안겨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 미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민스크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가족을 떠난 것은 엘레나 언니와 어머니의 부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카트리나 언니를 보시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다가가 언니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시 눈물이 났어요. 화장이 다 번져버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5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성당에 울려 퍼지는 웨딩 마치에 맞춰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입장했어요. 제단 앞에 선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주례 신부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연회장에서 피로연이 열렸어요. 민주는 카트리나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아나스타샤, 언니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브랜드에서 일해보는 건 어떨까? 민준의 제안에 카트리나 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민준이 진심으로 언니의 재능을 알아봐준다는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잠시 고민하던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도전해볼게요. 그렇게 카트리나 언니도 우리와 함께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민주는 아버지에게도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맙지만 난 여기 있을게. 너의 어머니의 품이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미래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종종 찾아오면 된다. 결혼식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하는 첫 비행이었습니다. 카트리나 언니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창밖을 내내 바라봤어요. 민주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언니를 위한 숙소를 마련해 주었고 브랜드에서 인턴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결혼 후 저희의 생활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민주는 사업에 더 박차를 가했고 저는 계속해서 브랜드의 얼굴로 활동했습니다. 카트리나 언니는 놀라운 재능을 보이며 디자인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언니는 정식 디자이너가 되었고 자신의 작은 컬렉션도 선보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카트리나 언니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사진작가와 사랑에 빠져 속도 위반을 한 거였어요. 민망해하는 언니였지만 모두가 가족의 새로운 생명 소식에 모두가 축하했어요. 언니의 임신 소식은 민준에게 영감을 주었나 봅니다. 그는 브랜드 확장을 결심하고 인부복 라인을 출시했어요. 카트리나 언니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했고 인부복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인부복 라인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엄마라는 컨셉이 많은 임산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은 꼭 벨라루스를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셨고 동네에서 목공 취미를 살려 작은 가구를 만들어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카트리나 언니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특별히 한국을 방문해 증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엘레나와 너희 엄마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감사와 사랑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인연으로 우리 가족은 다시 채워지고 있었어요. 결혼 3주년을 맞은 어느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집 테라스에서 민준과 와인을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제주도의 그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오늘까지의 여정이 꿈만 같았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서로가 있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민준,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첫날 본 그 따뜻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요. 달빛 아래 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준, 우리도 이제 아이를 가져볼까요? 저도 카트리나 언니처럼 예쁜 아기를 안아보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완전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비추는 빛이 되어준 우리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제 삶을 바꿔준 민준에게 감사해요.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요. 오늘도 민준은 못 잘 것 같네요. 응원해주세요.